1년. 미국이 삼성전자의 중국 공장 장비 반입을 허용한 기간입니다. 2026년 한 해 동안만이에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그동안 검증된 최종 사용자 BEU 지위를 받아서 별도 허가 없이 미국산 장비를 중국에 반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미국이 BEU 명단에서 한국 기업들을 제외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이달 3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습니다. 업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 EU가 없어지면 장비 반입할 때마다 개별 승인을 받아야 하거든요. 중국 공장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결국 미국이 절충간을 내놨습니다. 1년 단위로 허가하겠다는 거예요. 최악은 피했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걸까요? 삼성전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오늘은 삼성전자 중국 공장 장비 반입 1년 허용의 의미를 날카롭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30일 외신 및 업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삼성전자에 대해 1년 단위로 장비 반출을 허가하는 방침을 최근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정부로부터 2026년 한 해 동안 중국 내 반도체 공장 운영에 필요한 미국산 장비 반입을 허용받은 거예요. 원래는 어땠을까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그동안 미국 정부로부터 검증된 최종 사용자 미EU 지위를 부여받았습니다. 미EU가 뭐냐면 일정한 보안 요건만 충족하면 별도의 개별 허가 없이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중국 공장에 반입할 수 있는 특별 지위예요. 쉽게 말하면 프리패스였던 겁니다. 필요한 장비를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 정부는 대중반도체 견제 강화 기조에 따라 지난 8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미EU 명단에서 제외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조치는 이달 3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어요. 그러니까 내일부터 BEU 지위가 사라질 뻔했던 겁니다. 미EU 지위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미EU 지위가 철회될 경우 삼성전자 등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장비 반입 때마다 미국 정부의 개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장비 하나 들여올 때마다 미국 정부에 신청서 내고 검토받고 승인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걸릴까요? 짧으면 몇 주, 길면 몇 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중국 내 생산시설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하게 되는 거예요. 반도체 공장은 어떻게 운영될까요? 반도체 제조는 수백 가지 공정이 정밀하게 맞물려 돌아갑니다. 장비 하나만 고장 나도 생산 라인 전체가 멈출 수 있어요. 업계에서는 공정 유지와 장비 교체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생산 안정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 낸드 플래시 공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SK하이닉스는 우시와 다롄의 디램과 낸드 공장이 있습니다. 이 공장들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글로벌 공급망에 큰 타격이 가는 겁니다. 이 같은 업계의 우려가 이어지자 미국 정부는 전면 차단 대신 1년 단위 반출 허용이라는 절충간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왜 절충간을 낸 걸까요? 첫째,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요. 이들의 중국 공장이 멈추면 글로벌 반도체 공급에 큰 차질이 생깁니다. 특히 미국 기업들도 삼성과 SOTI의 메모리 반도체를 쓰고 있어요. 애플, 엔비디아, AMD 같은 회사들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둘째, 한미 동맹 관계입니다. 한국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에요. 한국 기업에 너무 가혹한 조치를 취하면 외교적 마찰이 생길 수 있습니다. 셋째, 중국 견제는 하되 완전 차단은 아니라는 겁니다. 1년 단위로 허가하면서 통제는 유지하되 공장 운영은 가능하게 한 거죠. 반도체 업계에서는 중국 사업장 운영이 중단되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당장 내일부터 공장 문 닫을 뻔했는데 1년은 확보한 거니까요. 하지만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닙니다. 매년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구조가 유지되는 만큼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1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미국이 다시 허가해 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어요. 심지어 조건을 더 까다롭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첨단 장비는 안 된다거나 특정 공정에만 쓰라거나 생산량을 제한한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장기 투자 계획을 세우기 어려워집니다.
1년 뒤가 불확실한데 수조 원을 들여서 공장을 확장하거나 신규 투자를 하기 힘들거든요. 고객사들도 불안해집니다. 삼성전자가 중국 공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으니까 다른 공급사를 알아볼 수 있어요. 결국 매년 미국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미국은 왜 이런 조치를 취하는 걸까요? 미국의 대중반도체 견제 전략을 이해해야 합니다. 미국은 중국이 첨단 반도체 기술을 확보하는 걸 막으려고 해요. 반도체는 AI, 슈퍼컴퓨터, 군사 무기 등에 핵심적으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자국의 반도체 장비가 중국에 가는 걸 막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ASML의 EUV 장비도 중국에 못 팔게 했어요. 문제는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 공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시안에서 낸드를 만들고 SK하이닉스는 우시와 다롄에서 디램과 낸드를 만들어요. 이 공장들에 미국산 장비가 들어가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자국 장비가 중국 땅에서 쓰이는 게 불편한 겁니다. 물론 한국 기업들이 만드는 건 메모리 반도체예요. AI 칩 같은 첨단 로직 반도체가 아니라 저장용 메모리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원칙적으로 중국에서의 반도체 생산 자체를 견제하려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 번째 선택지는 중국 공장을 유지하면서 매년 허가를 받는 겁니다. 지금의 절충간을 받아들이는 거죠. 하지만 불확실성은 계속됩니다. 두 번째 선택지는 중국 공장을 축소하거나 철수하는 겁니다. 대신 한국이나 미국, 베트남 등 다른 곳에 투자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미 중국에 투자한 수조 원을 포기해야 합니다. 세 번째 선택지는 미국산 장비 의존도를 줄이는 겁니다. 한국이나 일본, 유럽산 장비로 대체하는 거죠. 하지만 반도체 핵심 장비는 대부분 미국산이라 쉽지 않아요. 네 번째 선택지는 중국 공장에서는 구형 제품만 만드는 겁니다. 최신 장비가 필요 없는 제품 위주로 생산하면 미국의 규제를 덜 받을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여러 선택지를 조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 공장은 유지하되 신규 투자는 자제하고 첨단 생산은 한국이나 미국에서 하고 장비 다변화도 추진하는 식으로요. 한국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첫째, 미국과의 외교적 협상입니다. 1년 허가를 2년, 3년으로 늘리거나 조건을 완화하도록 설득해야 해요. 둘째, 국내 반도체 생태계 강화입니다. 미국산 장비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국산 장비 개발을 지원해야 합니다. 셋째, 대체 생산기지 확보 지원입니다. 베트남이나 인도 등에 새로운 공장을 짓는다면 인프라와 세제 혜택을 제공할 수 있어요. 넷째,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해야 합니다.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이 샌드위치가 되지 않도록 전략을 짜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미국이 삼성전자에 2026년 한 해 동안 중국 공장 미국산 장비 반입을 허용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BU 지위를 잃을 뻔했지만 1년 단위 허가라는 절충간을 얻었어요.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매년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미국의 대중 반도체 견제가 강화되면서 한국 기업들은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중국 공장 유지, 축소, 철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고 한국 정부는 외교와 산업 정책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1년 뒤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릅니다.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 반도체의 미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본 영상은 파이낸셜 뉴스 2025년 12월 30일 보도를 참고하여 제작되었습니다. 공개된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